이 남자가 산을 누비며 찾는 것은 산에 기가 영험한 곳이 있어.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쉽게 만날 수도 쉽게 찾을 수도 없는 복덩어리, 소나무에 생겨나는 혹. 20m 가지 끝에서 얻어내는 귀한 선물. 항아리로 만들면 세상에 하나뿐인 복항아리가 된다. 전기톱을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항아리 만들기 과정. 향기가 솔솔 나는 부엉이 방구입니다. 산을 올라야 만날 수 있다. 나무를 타야 얻을 수 있다. 산이 주는 귀한 선물. 공룡목이라고 옛날에 집안에 들여놓으면 복을 불러온다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복을 불러오는 아주 특별한 항아리. 소나무 혹 항아리 제작 경력 35년 홍무기 씨. 수려한 자연 환경, 산세 좋기로 유명한 전라북도 남원. 이른 아침부터 산에 오르는 홍무기 씨. 복항아리를 만들기 전 꼭 산을 오른다고 하는데 항아리 만드신다 그러더니 왜 산으로 올라가세요? 아, 산으로 가야 그 물건을 방구를 탈 수가 있어요. 산으로 가야. 어떤 거 찾으시는 건데요? 그 부엉이 방구. 이름도 요상한 부엉이 방구.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이토록 산을 헤매고 다닐까? 벌써 1시간째 무작정 산 위로만 올라가는데 바로 옆은 심한 비탈길. 위험한 산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 많이 올라가야 돼요. 낮은 산에는 없어요? 낮은 산에도 있는데 낮은 산에도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리니까 이미 없죠. 이제 채취가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미 유명한 부엉이 방구. 사람들이 탐낼 만큼 귀한 물건이란 것인데 고개가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나무 위쪽을 바라보던 그때 저기 있네, 저기요. 어디요? 저기 저 부엉 방구. 어디? 제작진은 찾을 수가 없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디요? 저기 참나무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나무에 여기. 저 나무에. 저기 보세요. 저기 큰 거 달렸잖아. 가리키는 것을 보니 소나무 가지에 달린 불룩한 혹. 이것이 바로 부엉이 방구. 마치 부엉이가 앉은 것 같다고 해서 부엉이 동괴목, 부엉이가 방귀를 낀 자리라고 해서 부엉이 방구라고도 불리는데 사실 공기 중에 기생균이 나무에 붙어서 생긴 혹이어서 소나무에 치료액인 송진이 가득 고여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민간에선 복을 불러온다고 해 쌀바가지를 만들어서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죽은 가지 나무가 죽죠? 달리면. 아 죽어요? 예, 원래 가지가 나무에 이게 원동지에 올라가 가지에 달리는데 나무가 이제 올라가면서 죽어요. 제가 달리면. 햇빛을 못 봐서 가지들이 막 죽잖아요. 소나무에 혹이 생기면 가지든 둥치든 여지없이 죽는데 부엉이 방구가 나무에게는 치명적이다. 그런데 채취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다? 근데 왜 그냥 가세요? 가야지. 왜 이거 채취 안 하시고요? 제가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저게 아니고 더 큰 걸 찾아야겠죠.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났는데 과연 더 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작은 것을 봤으니 근처에 분명 큰 부엉이 방구도 있을 터. 홍욱이 씨의 눈이 더 예리해진다.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데 저기도 하나 있구만. 저기도. 저기. 저 사이에. 저 사이에. 아, 저거 이쁘다. 저건 오늘 저걸 채취해야겠네요. 하지만 부엉이 방구가 달린 소나무의 높이는 무려 20m. 과연 채취할 수 있을까? 저놈을 상아리 만들면 좋겠어요. 저놈은. 일단 안전장비부터 꺼내는데 아파트 7층 높이의 나무에 오르려면 완벽한 장비는 필수이다. 제가 오늘 나무에 올라가려고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매야 목숨이 한 개인 게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매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드디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일단 부엉이 방구가 있는 가지 가까운 곳에 줄부터 던져 올리고 튼튼한 줄을 의지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위험목 제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고공 작업에 능숙한 홍무기 씨. 30년이 넘게 나무에 올라봤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에 또 긴장을 한다.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안전벨트를 아주 철저히 해야 돼. 부엉이 방구를 채취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만 1시간. 자칫하면 20m 아래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 더군다나 홍욱이 씨는 혼자서 산행을 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쓴다. 나뭇가지에 의지해 소나무 혹이 생겨 죽어버린 가지를 잘라내는데 톱질을 시작한 지 30분. 드디어 가지가 잘렸다. 마지막 나무와 붙어있는 부분을 잘라내주니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나무 혹 가지. 채취가 끝났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는 긴장에 또 긴장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든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죠. 2시간 동안 산을 헤매 찾아낸 귀한 선물. 산이 내어주는 선물이니만큼 한 개 이상은 채취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잘라내는 게 괜찮을까? 사람으로 치면 암덩어리니까 소나무한테 저기 위협죠. 제거를 해줘야 소나무가 잘 자라죠. 저 가지를 제거해주면 잘 자랄 거예요. 아마 소나무가 고마워할걸요. 저한테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나무에겐 이로운 부엉이 방구 제거. 그래서 나무가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복령목이라 부르는지도 모른다. 부엉이 방구를 들고 집으로 온 홍우기 씨. 부엉이 방구부터 꺼내보는데 내 얼굴 크기만 하죠. 내 얼굴도 크잖아요. 그런데 항아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갑자기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그리고 가마솥에 물을 붓기까지. 왜 그러는 걸까? 아까 저 채취하는 거 삶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삶아요? 아니- 삶으면 껍질을 제거하려면 삶아야지 껍질이 잘 제거돼요. 넣어가지고 이제 삶을 거예요. 소나무의 거친 껍질을 벗겨내야 항아리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것. 이제 장작에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는 모습도 홍기 씨의 표정도 진지해 보인다. 복을 불러오는 항아리인 만큼 부엉이 방구를 삶는 것부터 정성을 들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가마솥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홍욱이 씨. 저게 뭘까? 조금 물하고 반응해가지고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게 해요.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거예요? 이 물이 펄펄 100도에서 물 끓잖아요. 펄펄 끓어갖고 한 15분, 20분 되면 홀라당 까져요. 부엉이 방구를 찾고 채취하는 것만큼 인내가 필요한 부엉이 방구 삶기. 부엉이 방구가 삶아지는 동안 집에 들어온 홍욱이 씨. 곳곳에 부엉이 방구 장식품들이 가득하다. 여기저기서 물건을 담아두었던 부엉이 방구 항아리들을 꺼내오는 홍욱이 씨. 이게 그동안 부엉이 방구를 채취해 만들어두었던 귀한 보물들. 그런데 부엉이 방구가 제각각 색깔이 다르다. 옅은 갈색부터 진한 젓갈색까지. 더군다나 이것은 푸른색까지 나는데 왜 이렇게 색깔들이 다른 거예요? 아 얘는 장마철에 채취한 거라서 그때 가지를 하나 잘라서 했는데 제가 좀 장마철에 습기가 많으니까 이게 척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 달라요. 채취 연도 달라서 또 오래된 것은 가을수록 이게 검어져요 색깔이. 건조한 날에 채취한 것은 분홍색.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붉은 갈색이 진해지는데 똑같은 모양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런데 부엉이 방구로 항아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거 부엉방구 가지, 가지, 호두 같은 거 깨무는 거 생활용으로 쓰는 거예요. 어우 이렇게 깨는 거예요. 소나무 훅이 붙은 가지를 잘라 다듬기만 해도 이렇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소나무 훅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장식품도 될 수 있고 항아리도 될 수 있다. 하신다면 얼마에 파실 거예요? 아직 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요? 제가 이거 모은 건데 수집을 한 건데 이걸 팔겠어요. 안 팔고 그냥 놔두고 두고두고 써야죠.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돈을 받고 팔지는 않는다. 대신 지인들에게 선물로 건네준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게 바로 이 부엉이 방구다. 어느새 가마솥에서 김이 나오고 이제 다 삶아진 부엉이 방구를 꺼내는데 물기를 잔뜩 먹어 색이 우러난 부엉이 방구. 쉽게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 식기 전에 작업을 해야 한다. 껍질이 훌러훌러 까지죠 이렇게. 정말 껍질이 잘 벗겨진다. 이렇게 껍질을 칼로 깎아내지 않고 삶아서 벗기는 것은 되도록 부엉이 방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홍욱이 씨의 아이디어이다. 이게 채취하는 것도 힘들지만 예. 이게 제작하는 과정도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가공한 것이 이게 정성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뚝딱 되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게 시간을 좀 기다리고 시간을 주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볼 때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나무가 클 때는 한 달 정도 걸려요. 이게 또 건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단 20분 만에 뽀얀 속살을 드러낸 부엉이 방구. 이제 2, 3일 정도 말리면 항아리로 깎을 수 있게 된다. 다음 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삶고 말려놓은 것들이에요. 이걸 삶아놓고
부엉이 방구를 찾을 때마다 하나씩 모아놓은 것. 똑같은 모양이라고는 없어. 하나씩 꺼내 항아리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한다. 오늘 항아리로 만들어질 것은 바로 이것. 모양이 좀 아름답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를 파내고 안니턱으로 드러내고 이쪽은 좀 볼록하게 이쁘게 만들고 드러내서 안에는 푹 집어넣어가지고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항아리를 만들어 볼게요. 부엉이 방구는 다른 나무 항아리와 다르게 겉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아 항아리 깎는 기계로 다듬을 수 없다. 그래서 전기톱을 사용하는데 전기톱의 위험과 달리 아주 살살 속을 한꺼풀씩 제거해 나간다. 대체 왜 그렇게 할까? 확 찔러서 확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밑창에 뚫리면 항아리에 의미가 없으니까 물이 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한 땀 한 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작업이 아마 정교하면서 좀 고난이도 작업이에요. 전기톱의 숙련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작업. 나무의 속을 살살 제거하다 보니 바닥으로 쌓이는 톱밥과 얼굴로 튀어오르는 톱밥이 정말 많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작업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 이렇게 나무 속 파기를 30분. 항아리 속이 드러났는데 쳤다 해야 돼요. 팔이 아파서.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이게 660 무게가 거의 10kg가 넘나가요. 얘가. 들어보실래요? 엄청 무거워요. 그런데 홍우기 씨의 온몸이 톱밥 투성이다. 이거 톱가루도 막 다 날리네요. 아, 톱이 이게 지금 송진 덩어리 송진가루. 응? 향이 좋잖아요. 맡아보세요, 향. 송진가루. 송진이 섞여 끈적끈적한 톱밥을 제거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다. 이제 이쁘게 샤프를 해야겠는데 먼지가 엄청 나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비들 틈에서 꺼내드는 것은 바로 그라인더. 이거 왜요? 이제 이쁘게 이제 단장을 해야지, 단장. 항아리 안쪽과 입구 쪽을 매끈하게 만들어줄 그라인더. 거친 부분을 조심조심 다듬어 주는데 최대한 부엉이 방구 원 모양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때도 조심조심 집중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톱밥은 어쩔 수 없는 일. 손에 가득 톱밥이 쌓여도 털 생각도 하지 않고 부엉이 방구 다듬기에 여념이 없는데 톱밥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2시간 만에 작업이 끝났다. 과연 항아리의 모습은? 이렇게 부엉이 방구 항아리 하나가 완성됐다. 칠 같은 건 안 쓰세요? 이런 거 치다하고 하지 않아요. 얘는 자연 스스로 안에서 송진 덩어리라 안쪽에서 찐이 나와요, 찐이. 향기를 맡으려고 하는데 여기다 기계 후에 자연적인 칠을 해요. 냄새나게. 이 소량을 맡으려고 하는 거죠. 소나무와 송진이 내뿜는 향에는 테르펜 성분이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풀리게 하는데 더군다나 이게 바로 집안에 두면 애군을 물리쳐준다는 복항아리이다. 3일 후 지난번 채취해서 껍질을 벗겨놓은 부엉이 방구를 살펴보는데 아유, 잘 말랐네. 이제 껍질 벗겨. 오늘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작업을 해봅시다. 이건 역시 전기톱을 사용한다. 지난번에 만든 항아리보다 좀 작기 때문에 큰 톱으로 깎을 때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항아리를 깎는 시간 동안은 딴 눈을 팔 수도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다. 20분 만에 점점 속이 파여나가는 부엉이 방구 항아리. 그런데 계속해서 항아리의 방향을 바꿔준다. 이거 왜 자꾸 돌린 줄 알아요? 킥백이 안 일어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엔진톱, 체인톱에 이게 여기가 닿으면 네. 항아리 끝이 망가져버리면 공예품으로서 쓸모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소형 톱으로 해야 돼요. 조그만 톱으로 살살 애기 다루듯이 조금씩 파내야 돼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이게. 톱에 반동이 일어나면 항아리도 망가질 수 있지만 사람도 다칠 수 있다. 그래서 톱을 쥔 손에 힘이 많이 가는데 진동이 멈추지 않는 톱을 잘 쥐고 있으면서도 일정하게 힘 조절을 해야 항아리가 망가지지 않는다. 항아리를 만들기 시작한 지 1시간째. 부엉이 방구를 쓸 때가 어떤 거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다양하겠죠. 보석함도 될 수도 있고 무슨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향기가 나는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기가 나는 설향이 솔솔 나는 항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엉이 방구 항아리에 쌀을 담아 놓으면 소나무 향이 배어 밥맛이 좋아지고 차잎을 담아 놓으면 은은한 소나무 향이 그만이라고 한다. 부엉이 방구 항아리를 만들 때는 늘 톱밥과 씨름을 해야 하지만 소나무 향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다고 얘기하는 홍무기 씨. 부엉이 방구 항아리를 만들 때는 인공적인 것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놓고 쓰셔야 돼. 여기다 뭐 요즘 뭐 나오는 뭐 낙하칠을 한다든가 뭐 기름칠을 한다든가 그러면 얘 본연의 냄새가 사라지고 다른 향이 나기 때문에 얘는 얘대로 그대로 그냥. 부엉이 방구 항아리 틈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껍질까지 제거해주면 산이 내어준 귀한 선물 부엉이 방구 항아리가 완성된다. 이게 향기가 솔솔 나는 부엉이 방구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완성품입니다. 자 아래로 자 보시오.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복을 불러다주는 항아리. 이제 이것도 사랑과 함께 세월을 보내며 뽀얀 속살이 붉은 빛으로 물들 것이다. 좋은 방구가 이 만들어서 집에 소장하고 있으면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고 좋은 일만 생기면 좋겠고 혹시 내가 이걸 누구한테 이제 뭐 선물한다든가 그래서 가지면 그분도 복이 있고 집안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